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김종일 의사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하락 섹터를 꼽아본다면 역시 2차 전지 섹터겠죠. 섹터 전반적으로 급락세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원포인트 레슨에서 앞으로 향후 전략 철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사실 오늘은요,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얼마만큼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지 주제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악재는 홀로 오지 않는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개장 전부터 이 트럼프 당선인이 IRA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이 겹 악재 속에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사님, 2차 전지 관련 섹터 전망 알아보려면 저희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예전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머스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IRA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머스크에게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두 가지 이슈가 결국 결부되어서 보면 다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CATL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예전의 포드 모델, 그러니까 포드가 돈을 대고 포드가 공장을 짓는데 그 안에 기술은 CATL 기술을 넣어서 CATL에게는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런 악재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된 그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그렇게 중국 때린다더니 중국 공장을 짓게 해준다고? 그러게요. 사실인가?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전체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한국 3사의 캐파만으로도 이미 공급 과잉인데 CATL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갸박제가 아닌가? 라는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지금 소재는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고 셀 기업들도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전저점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향후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요. 오늘 첫 번째 의문점 함께 열어보시죠. 트럼프 2.0 행정부는요,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업가라서 그럴까요? 역시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자동차 수입을 막겠다라는 의지는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노동자로 고용한다라면 그건 또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과연 중국 때리기는 거짓인 걸까요? 네, 중국을 때리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 무언가 이 중국 제품, 완제품이 들어오거나 혹은 미국의 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막을 의지가 높지만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말 그대로 미국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열어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거기에도 핵심 포인트는 GM과 포드가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게 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네. 테슬라만 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GM과 포드도 중국 배터리를 싸게 이용하고 싶은 것을 지난 바이든 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조금 폐지 속에서 만약에 중국 배터리를 중국에서 사서 쓰는 건 안 되지만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부터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건 이 뉴스 때문이었죠. 로이터에서 단독으로 전한 뉴스. 그래서 뉴스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결국은 CATL이 미국에 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허락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허락해 줄 것이냐. 예전에 포드가 했던 그 동일한 모델을 테슬라가 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GM이 지금 배터리 계획을 보시면 계속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냥 NCM 배터리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낮추겠어요. 좀 더 가격이 싼 배터리를 가져다 쓰겠다는 게 핵심이고 GM이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을 벌이는 가장 핵심의 이유는 LG와 협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LG와 그 협약을 맺었던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의 정의가 뭐냐면 NCM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겠다는 게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버리겠다는 얘기는 싼 배터리 쓰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GM도 그렇고 포도를 그렇고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데 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싼 배터리를 가져다가 더 낮은 제조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미 밝히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CATL이 직접 공장을 짓는 방향이나 혹은 테슬라를 통해서 공장을 짓는 그런 방향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생각보다 꽤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드 역시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공급 계약을 받겠다라고 전한 바가 있고요. 이 기조가 테슬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의문점 열어보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2차 전지 전망 이야기 해봤잖아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내용이 공급 과잉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국 배터리 업체까지 진출을 한다라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 더욱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네,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에 일단 바이어스가 있다. 네. 삼성증권에 바이어스가 있다. 기본적으로 뭐 작년인가부터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뉴트럴 비슷한 의견을 밝혀주고 있는 증권사니까 그와 관련된 바이어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여긴 어디까지나 EV향 수요란 말이죠. 그러면 전기차 외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지금 이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비 에비에이션의 뭐 UAM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스페이스X의 수요가 뭐 눈에 띄게 막 증가한다든지 ESS 관련 수요가 막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배터리는 거의 소형 IT 가전기기와 그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전부일 텐데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증권의 추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이런 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EV 외에, 그러니까 전기차 외에 다른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것을 지금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부담 상황이긴 하지만 그쵸. 그 외에 가외 수요가 나타난다면 이건 그걸 위한 미리 준비를 했다는 차원에서 나쁜 이슈로만 바라볼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중국의 전반적인 그 유명한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가동률도 다 70%에서 낮게는 뭐 20%, 뭐 이런 업체는 결국 뭐 퇴출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위 업체들을 지금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60%대 낮은 그런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지만 여기마저도 지금 그렇게 공급이 타이트하지는 그 공급이 굉장히 좀 과잉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일단 말씀하셨던 경쟁 과잉에 따른 공급 과잉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쵸. 이 문제는 결국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전기차 외에 다른 수요를 얼마나 빨리 개발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캐파가 이 수요와 너무 벌어져 있는 이 공급 괴리 상황에 대해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맞지만 전기차 외 항공, 우주, UAM 관련된 산업에서 ESS까지 포함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의문점 함께 열어보면서 저희의 투자 전략까지 조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2차 전지 언제쯤 들어가고 그리고 매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현명할까요? 네, 삼성전자도 한 3일 전인가요? 그때 한번 주가가 시장 대비 과하게 밀렸다가 다음 날은 마지막 매물까지 받아내면서 억지로 버텼다가 네. 오늘 올라간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잠겨있던 그런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해소되면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의 급락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조금 없이도 강한 기업을 지금 동일하게 하락하고 있다면 네. 그런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뭐 소재 기업은 관심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그쵸. 그렇다면 셀 기업 중에서 보조금 없이도 이익을 내는 유일한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 SDI를 좀 봐야 된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한 20% 넘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야 될 종목이 이유 없이 빠지고 있거나 네. 이유 있게 빠지고 있는데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편이고요. 자, 지금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좀 볼까요? 네. 자, 이게 지금 오늘의 급락을 반영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물론 내년도 AMPC가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 추정치의 변동이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의 10개월 포워드 PR을 보시면 10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급락을 반영하면 한 8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AMPC가 빠지는 걸 반영해서 실적을 하향시킨다고 하더라도 뭐 11배, 10배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년도에 일정 부분의 실적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다른 경쟁사들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싸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구간에서 유럽 비중은 조금 줄었지만 미국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삼성 SDI는 뭐 매수 기회에 다가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지고 있는 지금 이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현 시점이 삼성 SDI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까지 함께 열어보면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일단 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은 점점 줄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수주의 크기와 수익성이 중요하죠. 근데 수주의 크기로만 보면 LG엔솔이 강해요. 최근에 뭐 장기 수주를 여러 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숫자가 나올 것들이 아니니까 저는 지금 당장의 수익성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V 외에 수요가 증가해야 아까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그 공급 과잉과 관련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외에 다른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래도 ESS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ESS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많이 빠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EV 외에 다른 수요가 올라오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네, 뭐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쵸. 과거 우리가 사회에서 봤다시피 뭔가 시장이 좀 개선되고 기대감이 올라갈 때는 기대감만을 반영하면서도 실적 없이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도 안 나오고 실망감의 연속이다 보니까 좀 더 악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말 이 락바텀이다, 바닥이다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하나둘씩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숫자의 증가 없이도 주가는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뉴스들이 하나둘씩 들려올 시기가 저는 아마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수요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을까. 또 비용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혁신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오히려 내년을 좀 기대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과도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 탑픽은 삼성 SDI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포인트 레슨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